약간 꼰대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같긴 해요. 저는 좀 젊어서 그런지 약간 요런 항상 이럴 때 좀 일부러 저랑 차별화를 두시는 것 같은 쇼미더머니처럼 하고 싶었는데 안 되고. YG 네. 팬분들. 그래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입니다. 네, 네. 김민정 시인의 2019년에 내신 시집인데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시집을. 왜 그러시죠? 19금인가요? 아니? 아니 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너의 거기는 작... 네? 머리가 쓰레기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시집을 딱 보면 이 뭐지 이게? 자극과 충격을 네네네. 의도하셨을 수는 있지만 아마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처음 살 때 네. 이 제목의 시집 어딨어? 하고 막 표지장인 줄 알고 막 찾아봤어요. 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의 시집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이고요. 김민정 시인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좀 해야겠죠? 김민정 시인은 1976년생으로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시집 나르는 고슴도치,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같은 시집을 펴내셨고 박인환 문학상, 이상화 시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김민정 시인은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편집자로도 되게 유명하신 맞아요. 분이래요. 그래서 현재 문학동네의 문학 전문 출판사인 난다의 대표로 재직을 하면서 문학동네 시인선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네. 이 김민정 시인이 시집의 제목을 뽑는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문학계의 찌라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도 그런 시인이 계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음. 되게 우리가 함께 장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제목만으로 되게 이목을 끄는 그런 시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편집자를 겸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너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시집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 이제 시를 다 읽어보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좋아하는 시인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집을 고르러 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목 보고 끌리는 책을 집어서 몇 번 좀 살펴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래의 어떤 경향은 조금 시집도 사실 상품이거든요. 그럼요. 상품이고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집들 가운데서 또 돋보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어야 또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되게 감각적이잖아요. 제목이요? 어떤 감각? 어떤 감각? 이런 뭐랄까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오늘 좀 조심스럽네요. 네. 좀 편하게 또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 콘텐츠는 좀 이렇게 건전한 콘텐츠고 네. 너무 이렇게 시인의 노트를 곱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 시집에 보면 되게 돌아가신 동료, 그러니까 뭐 선배 시인님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엇갈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이제 시인 동료들, 뭐 선후배들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일단 맞아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시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소환하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 시인, 누구를 굉장히 친구처럼 엄청 친근하게 자주 부르세요. 근데 이 시집이 약간 세잖아요. 세요. 표현도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솔직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시에 대한 편견, 제가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편견을 이번에 좀 진단하게 됐는데 일단 짧고 함축적이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쵸. 뭐 저는 약간 시를 떠올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집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쵸. 이게 시야?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네.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약간 꼰대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그랬습니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시집이 진짜 호불호 심하게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좀 젊어서 그런지 약간 요런 항상 이럴 때 좀 일부러 저랑 차별화를 두시는 것 같은. 이 시집이 되게 독특한 지점이 많지만 특히나 모든 시의 제목마다
곡두라는 단어가 붙어 맞아요. 있잖아요. 곡두 1, 뭐 곡두 2 이렇게. 네네. 눈앞에 없는,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사람이나 음. 물건의 모습들이 잠깐 보이는 것 같았다가 이렇게 딱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인님이 시를 쓰면서 그 사람들과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있었던 그 일들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잠깐 이 시를 쓰고 있는 내 눈앞에 좀 보이는 듯 했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다가 또 이제 사라지는.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회상의 느낌을 좀 담고 있는 의미에서 좀 곡두라는 제목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 낭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즐거운 일을 내가 다 한다. 곡두 24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일을 내가 다 한다. 곡두 24. 민정아 하셨다. 네 하였다. 보리다 하셨다. 네 하였다. 고양이다 하셨다. 네 하였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겪은 것들을 좀 생각해라. 시간 나면 여 와서 며칠 있다 가거라. 아무 생각 안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즐거운 일을 내가 다 한다. 숨 쉬어가면서 뭐들어 급하게 하냐. 한 박자 늦춰가면서. 봄이니까 꽃 피잖아. 바람도 불고 새도 울어. 민정아 천천히 일해라.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서둘 것은 없다. 대략 알면 된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았자? 거미줄만 보러 다닌다 하셨다. 네 하였다. 김용택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거미줄을 보러 또 나갈 거라 하셨다. 네 하였다. 네. 아름다운 시예요. 이건 김민정 시인의 이 시집 중에서 참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시. 이 시는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김용택 시인과의 대화를 옮겨둔 것인데 왠지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맞아요. 위로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민정 시인님이 편집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편집자로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다루고 읽고 또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시인한테 조금 생각 없이 쉬어가라. 그런 시간도 거죠. 필요하다. 며칠 정리가 안 되면 여기 와서 며칠 있다 가라. 이런 말도 너무 따뜻하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의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편하게 위로와 응원과 지지와 또 나아가서는 어떤 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혹시 그런 스승이나 멘토나 뭐 이런 분 있나요? 어른이나? 저는 어릴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대학생 이후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머리가 그때 이제 다 컸다고 느꼈군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기. 조언은 내 안에 다 있다. 이제 모든 이 문제는 결국 다 내 문제다. 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지만 하기 싫을 뿐이고 좀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지 그거를 자꾸 남한테 가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말해주길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을 주기를 난 항상 그걸 바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맞아. 답은 자기 안에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그 김용택 선생님과 이 김민정 시인의 관계도 네. 상상해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전에 문태준 시인의 시집 읽은 적이 있잖아요. 가재미? 네, 네. 그렇죠. 근데 문태준 시인이 그 불교 신문에 칼럼을 연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걸 다룬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후반부에 보리다, 고양이다. 이게 뭘까? 뭔 말이지? 싶었는데 중간에 봄이니까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새도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섭리를 말을 하는 건데 김용택 시인이 김민정 시인에게 한 그 말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당연하고 당연한 수순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겪어봐서 알겠지만 세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성질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느낌처럼 말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김용택 선생님께서 아마 이 김민정 시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략 알면 된다. 전 이 구절이 너무 뭐랄까 좋죠. 김민정 시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아신 상태에서 그렇죠. 또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굉장히 위안이 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시는 준이의 양파라는 시인데요. 이 시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네. 저도 정말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시가 아니에요. 김미정 시인의 시가 산문 같으면서도 말장난 같으면서도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좀 힙합 가사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랩 같아요, 랩. 그러고 보면 시가 그 시어의 대꾸와 반복 이런 데에서 오는 리듬감이 있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게 굉장히 노래랑 비슷하거든요. 그럼요, 노래죠. 특히나 네. 힙합하고는 그 라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힙합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비트를 타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성훈 씨가 이제 이따가 한번 리듬을 살려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뭐 힙합이란 장르랑은 진짜 거리가 너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지만 제가 중간 부분만 좀 발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은 아니지만 약간 앞뒤 줄거리를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준이의 양파라는 이 준이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박준 시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박준 시인이 김민정 시인한테 양파를 갖다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민정 시인이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너 또 제대로 안 먹고 있다가 다 썩혀버릴 텐데 이제 나한테 보내라. 양파 장아찌 만들어가지고 너도 주고 이제 준이도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가지고 온 박준 시인이 아 누나 여기에 그 무른 양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같이 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 퀵 서비스 아저씨를 부르기로 한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시는 오늘 이제 인천으로 가시는. 그 아저씨가 아 자기 집도 그 인천 그쪽 동네라고 이러면서 막 좋아하세요. 가는 마침 길이니까. 잘 됐네요. 가는 길이니까. 근데 김민정 시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뭐 금요일 퇴근 시간이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착한 척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네네네. 착한 척을 했다고.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하죠. 좋았는데 네. 출발한 지 3시간 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저씨 어디세요?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리듬감을 살려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부담 주세요. 아니 잘하시니까. 아저씨 어디세요? 수원 가는 길인데요. 인천 가시는 거 아니세요? 아 맞다 양파. 수원 가는 큰 콜이 들어와서 인천에 당장은 못 간다는 지경. 인천이 집이라더니 집에 안 가실 거냐니까 내일 가도 된다는 지경. 그럼 내 양파는 어쩌란 말이냐니까 내일 밤에 갖다 주면 안 되냐는 지경. 무르기 시작한 한 개의 양파가 있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지경. 양파가 싸니 양파값을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지경. 양파가 싸도 그 양파는 그냥 양파가 아니라는 지경. 그냥 양파가 아니면 금태두른 양파냐며 신경질을 버럭내는 지경. 그건 준이가 사준 양파라는 지경. 난데없이 준이가 누구냐는 지경. 박준이라는 시인이 이고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파라는 지경. 듣고 듣다 세상에 없는 양파가 있다는 얘기는 도통 들어본 적이 없다며 되레 성을 내는 지경. 퀵서비스 센터에 항의하고 나 그런 몰상식한 여자는 아닌데 화나면 나도 날 몰라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지경. 나는 집안에서 아저씨는 도로 위에서 침묵의 양 끝을 팽팽히 당기고 있는 지경. 이게 근데 수정씨가 원고를 힙합 같다고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예독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혼자 했을 때 해보셨어요? 상당히 잘 됐어요. 긴장하신 탑골 걸로. 힙합처럼 됐네요. 약간 최근 힙합처럼 쇼미더머니처럼 하고 싶었는데 안 되고. YG 패밀리. 그래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 야, 고맙습니다. 야란다. 힙합 감성으로 가는 겁니까? 어쨌거나 너무 이 재밌어요. 두 사람이 수화기를 들고 나란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거 준이가 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파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준이가 누구냐. 그 아저씨가 생각할 때 양파는 그냥 양파일 뿐인데 이 김민정 시인한테 그 양파는 그냥 양파가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준이가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준이가 나 먹으라고 갖다 준 양파고 이거 지금 빨리 무르기 전에 엄마한테 갖다 줘가지고 이거 장아찌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막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시인의 감성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게 박준 시인 우선 제가 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개의 무른 양파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양파를 누군가한테 선물 보낸다고 하면 네. 상태를 다 하나하나 파악하진 않았을 것 같고 또 설사 무른 양파 하나 있더라도 뭐 굳이 그거를 굳이 그걸 언급할 필요 있어. 어. 근데 그
무른 양파 한 개 때문에 다른 양파들도 다 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이게 너무 시인답다. 여기서 굉장히 김민정 시인의 시어를 가지고 노는 되게 유희적인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게 네. 여기에 보면 다른 제가 발췌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한 개의 물음은 모두를 무르게 하는 물음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물음은 부름, 음. 그러니까 아저씨를 부름이죠. 네. 물은 것 때문에 아저씨를 불렀으니까. 네. 그러면서 흰색 발가락 양말을 신은 퀵서비스 아저씨의 샌들보다 웃음이나 양파 박스를 떨어뜨릴 뻔한 부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과 부름이라는 걸 연결지으면서 또 되게 같은 어떤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저는 진짜 이렇게 몸을 들썩거리면서 읽었었어요. 아무튼 이 언어 유희가 너무 많고 이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이 네. 살아있는 시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민정 시인의 굉장히 힙한 시집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힙하다. 정리를 해보죠. 힙하다. 힙하다. 네, 이 힙한 시집이다. 저는 시의 경계에 아슬아슬 놓여있는 시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발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김민정 시인을 칭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시를 쓰고자 하는 시인. 정말 세상에 없던 시 같아요. 이야, 이게 시야? 이런 것도 시가 되는구나. 시에 대한 편견을 좀 깨뜨려줄 수 있는 그런 시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현대 시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이어서 독자들이 그 짧은 글 안에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김민정 시인의 시는 약간 옛날 무슨 고전 시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우리 고전 시가 같은 고려가요 이런 것들이 다 노래하고 네. 비슷했잖아요. 뭐 살얼이랐다. 네, 막 그런 식으로. 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는 또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또. 네.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뭔 의미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너무 어려우면 한번 소리내서 낭독을 해보세요. 되게 어이없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 맞아. 시가 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라는 게 이래서 노래가 되고 약간 지난주에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뭐 이런 이 시집을 시밤에서 우리 성원 씨가 하셨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새로운 시의 형식을 발견하는 그런 시집이거든요. 네. 네. 뭐 재밌는 시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께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나는 뒤끝 짱 있음 막 이런 이거 그러니까 은어들도 많이 나오고 너무 재밌는데 너무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 특정 부분 이거 때문에 뭐 굉장히 진짜 네. 자, 오늘 책의 맛에서는 김민정 시인이 2019년에 발표한 시집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